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출근 시간에 일어나 LA 지역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내린 폭설로 동부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마비됐습니다. 50마일이나 정체가 이어지면서 일부 운전자는 24시간 넘게 차에 갇히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SNS 틱톡에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이 담긴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에서 검사 키트가 부족한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재원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선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가 추가 투표소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 총을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한인 업주와 경비원은 총격으로 맞대응했고 결국 용의자는 총을 맞고 줄행락을 쳤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 안에 들어와 가게 직원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곧이어 직원에게 총구를 겨누고 현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합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침착하게 몇 발짝 움직이더니 강도가 한눈을 판 사이 곧바로 사무실로 뛰어들어갔고 순간 강도의 왼편에서 상황을 살피던 시큐리티 가드가 강도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강도는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대로 가게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직원과 총을 쏜 경비원은 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과 아버지였습니다. 아들한테 총을 겨누니까 놀랬죠. 우리가 훔치는 거 봐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 그거 왜 가지고 왔냐 이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빼가지고 총을 빼가지고 나하고 저기 둘이 있는데 뭐라 그래서 돈 달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얘를 총을 겨누고도 오더라고 여기까지. 수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해온 한인 업주는 이 같은 일은 처음 겪는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침 출근 시간에 버젓이 총을 갖고 들어와 강도짓을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팬데믹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LA 지역 치안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총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조금 이상했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네, 그래서 참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건 당시 용의자의 일행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 한 명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다 같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상을 입고 도주한 용의자의 신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자료를 토대로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폭설로 인해 버지니아주 일부 고속도로가 마비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통국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부터 메인주까지 동부 지역을 길게 잇는 95번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해 차량이 연쇄에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부 구간이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려 50마일이나 정체가 이어졌으며 운전자들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24시간 넘게 차량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Since I was at a stop still and it was cold, I had to conserve my gas to be able to, stay warm. So I turn off my car every maybe hour and turn it back on every 15 minutes. I try to rest my head as much as I could, but there was no resting. 교통당국은 95번 고속도로 104번 출구에서 152번 출구 사이 구간을 폐쇄하고 오늘 중 도로를 정리하면서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밤까지 제설 작업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해당 지역에는 1피트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밤사이 노면이 얼어붙은 데다 버려진 차량과 가로등, 장비 등을 치우느라 애를 먹고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정체 구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틱톡이 또다시 게시물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검사에서 가짜 양성 반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진단키트도 부족한데 이런 영상이 의료자원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희미하지만 양성을 나타내는 두 줄이 나옵니다. 최근 SNS 틱톡에서 청소년들 사이 유행 중인 코로나 가짜 양성 판정을 받는 방법을 담은 영상입니다. 일부 영상들의 조회수는 1000만 회가 넘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어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When you just use it for something else to get views on social media, that's not really at all what these things are for, and it's just a big waste. 이런 영상은 수돗물에서 코로나가 검출됐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물론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구심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란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접어들며 오미크론 확산이 퍼지면서 검사 키트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소매업체에선 검사 키트 진열대는 텅 비었고 약국 체인에서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We will order the max, obviously, and those will be in stock here for, no more than 2 days, and we're sold out. And getting those tests is, like I say, it's just hit or miss. 사람들이 다급한 마음에 PCR 검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진단 키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달 초까지 5억 개의 진단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밝혀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올해 세금 환급 금액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싱크탱크 센츄리 재단에 따르면 올해 실업수당 수령으로 연방국세청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은 총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에 포함된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 실업수당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텍스 크레딧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50에서 $300씩 선급금으로 지급돼 이 역시 올해 세금 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학자금 융자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이자 납부금 가운데 $2,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데 지난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세금 환급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다음 달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되는 가운데 관할 지역의 추가 투표소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가 선정됐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정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소는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 수와 신고, 신청인 수, 해당 지역과 공간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한인회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까지 남가주 지역의 한인 유권자 등록 수는 4,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한인들의 일부 국적 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한 후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022년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하거나 2022년 6월 30일 전에 국적 보유 신고나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 대상자들이 신고 기간 내에 영사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할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영사관을 방문해 온라인 접수 날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사 민원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겨울방학 이후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LA 통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단검사를 예약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킹더가든에서 12학년 학생들은 오는 7일과 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총 63곳의 지정 장소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학생마다 2개의 키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통합교육부 측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봄학기 개학일을 오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95%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새해 연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검사 결과가 이제야 집계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한 주 신규 확진자의 95.4%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감염자 비율은 4.6%에 그쳐 12월 1일 처음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 만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3일 미국의 신규 확진은 무려 108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과 연초 연휴 기간 동안 집계되지 않던 검사 결과가 한꺼번에 반영된 탓이지만 하루 신규 확진이 100만 명 넘게 나온 건 전 세계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공식 통계로 쓰는 7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도 48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입원 환자는 11만 3천 명으로 넉 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So there's no excuse for anyone being unvaccinated. This continues to be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입원 환자가 늘면서 메릴랜드주는 주 방위군을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미국뿐 아니라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망자 수는 델타 유행 때만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예전 변이보다 비교적 가볍다는 증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tudies pointing out that Omicron is infecting the upper part of the body, unlike other ones, the lung, who has been causing severe pneumonia. WHO는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높은 전염성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2차 접종 후 부스터샷을 5개월 후에 맞을 것을 권고해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과 6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맞도록 한 기존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CDC는 또 면역 저하가 있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접종 한 달 후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DC는 내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화이자 백신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 부스터샷 허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도 새해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만 70만 명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4차 추가 접종을 통해 항체수가 5배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4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1만 8천여 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 weeks ahead are going to be challenging, both here in the UK and across the world. There is no escaping the fact that some services will be disrupted by staff absences. 같은 날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에 육박했는데 이 기록은 또다시 경신될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역시 사상 최다인 17만 800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유럽 주요국인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만 하루에 7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부부가 감염된 스웨덴을 비롯해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도 하루 확진자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선 방역 패스 법제화 논의가 하원에서 중단되고 독일에선 방역 강화 반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 백신 4차 추가 접종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4차 시험 접종에 나섰던 이스라엘 연구진이 접종 일주일 뒤 항체 수가 5배 늘어났다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This most likely mean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tection. 오미크론 변이가 연일 확산세인 가운데 프랑스 남부 지역에선 또다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블랙베리는 오늘부터 7.1 운영체제와 초기 버전 블랙베리 10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OS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블랙베리 볼드, 스톰, 패스포트 등 구형 스마트폰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 등이 작동하지 않게 되며 911과 같은 비상 연락도 불가능해집니다. 블랙베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즐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들과 애플 아이폰에 밀려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결국 지난 2016년 브랜드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고 라이센스를 포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박람회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떤 기술들이 이끌고 갈까요? 미리 보는 CES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CES, 말만 가전제품 박람회일 뿐 기업들이 매년 첨단 기술을 뽐내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오프라인 행사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참가 기업은 2,200개. 코로나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전 시장은 손님들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We are thrilled to be back in Las Vegas where we belong after a 2-year absence for the platform for innovation globally. 탄소 중립의 시대, 올해 키워드는 탄소입니다. 벤츠는 새 전기차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지붕에 태양전지 117개를 달아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달립니다. 보통 전기차 주행거리의 2~3배입니다. 내장재는 버섯과 선인장, 대나무 같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적 내연기관의 강자가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Our inspiration is a more balanced relationship with nature. This still means comfort and style, but also finding lightweight materials with really small environmental footprints. GM도 가장 대중적인 픽업 트럭 모델을 전기차로 내놨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 제조사로는 이례적으로 CES에 참가해 수소연료전지 선박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헬스케어 제품들도 쏟아졌습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5초 안에 감염 여부를 알려주는 코로나 검사기. 노인이 평소보다 오래 침대에 누워있으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제품도 선보입니다. 로봇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선보인 가정 로봇 핸디에 이어 올해는 핸디 동생 아이도 공개합니다. 물건을 짚고 나르는 손동작이 훨씬 부드럽고 자세도 더 잘 잡습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은 차라리 로봇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은 작은 크기지만 크기를 키우면 사람도 태울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중국 기업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웠습니다. 올해 참가한 한국 기업은 500여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은 김 위원장의 요구가 결정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결별의 배경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사령탑이 되자마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언행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윤 후보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선 또 말실수했다며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거라고. 이런 문제들은 윤 후보의 정치적 미숙함에서 비롯됐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후보의 메시지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선대위를 영화 감독에 후보를 배우에 비유해왔다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의원은 얼마나 후보를 깔보고 하는 소리냐고 비판했고 이준석과 김종인이 아예 후보를 제치고 주연이 되어간다는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킹메이커로서의 능력 내지는 뭐 존재감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발언이 엉뚱한 발언이 가끔 나가실 때가 있어요.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는데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선대위 공보 관계자들이 잇따라 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이 대표의 거취라며 계륵만도 못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점잖게 표현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보다 강한 표현을 쓰면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죠. 재선 의원들은 이틀째 회동을 갖고 이 대표를 겨냥해 해당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중진 의원들도 모여 이 대표의 최근 궤적이 비상식적이라며 자중을 요구했습니다.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박수로서 환영하겠다. 해당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개인 의견이 아닌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 그때 답하겠다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그 회의의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며 일단 윤 후보가 결단할 선대위 개편 방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선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퇴를 논의할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 세대를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며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와 월 20만 원의 손자 돌봄 수당 신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거듭 부인하며 정권 교체는 자신이 직접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안 후보 측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 상황에 대해 여당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예고한 일종의 미리 보기 서비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월 중으로 양강 구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설 전에 이 부분이 이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라는 양강 구도가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 거취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목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여론조사 때는
응답자를 양당 지지자와 무당층으로만 해야 한다며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농성에 참여했던 고 이한비 PD의 가족을 비롯해 노동계 인사로 구성된 후원회를 발족했고 산재 피해자 가족들도 만나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직접 의무로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또 가족 관련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비혼과 비혈연 가구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최근 이란 남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방송은 하르수주 등 남부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8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는데요. 대체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 지역에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붕괴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2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란 기상청은 오는 7일까지 남부 지역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 구이저우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토목 공사를 하던 인부 17명은 갑자기 밀려내려온 토사 더미에 매몰돼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국은 천여 명의 구조대원과 굴착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매몰 현장에서 3명은 무사히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14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지난해 뉴욕의 초호화 아파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중 400만 달러, 우리 돈 47억 원 이상의 고급 매물 계약이 약 1,900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19조 원 상당으로 이는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거래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매체는 코로나19 탓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사람들이 더 넓은 공간을 찾아 나섰고 주식시장의 화랑으로 현금을 확보한 이들이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인형 업체인 아메리칸 걸이 한정판 인형 모델로 아시아계를 선정했습니다. 아메리칸 걸은 지난 2001년부터 다양한 인종과 개성을 반영해 올해의 소녀라는 한정판 인형을 매년 출시하고 있는데요. 업체는 2022년 올해의 인형으로 검은색 눈동자를 지닌 중국계 미국인 소녀 코리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메리칸 걸 측은 코리텐의 출시가 많은 어린이들에게 반인종 차별에 대한 연대의식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도시 전체가 봉쇄된 중국 시안에서 주민들이 식자재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코로나가 만든 원시사회 중국의 물물 교환입니다. 건물 복도에서 만난 두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서로 바꿉니다. 한 사람은 먹지 않은 배추를, 또 다른 사람은 담배 한 갑을 건네는데요. 토마토와 당근도 전달을 하죠. 코로나19로 2주 가까이 봉쇄된 중국 시안에서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처한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아 물물 교환에 나선 겁니다. 고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쌀과 맞바꾸거나 휴대용 게임기를 라면 한 봉지와 찐빵 2개로 교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상황을 두고 현지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식량을 건네는 이웃의 친절함에 감동했다는 낙관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 누리꾼은 원시시대로 회귀한 것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가 시안에 구호품을 전달하는 영상을 내보냈지만 정작 상당수 주민은 구호품을 받지 못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생방송 뉴스를 진행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한 기자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에 현장을 뛰쳐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집이 털렸어요. 생방송 중에 집에 간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바렐라시에서 실종견 소식을 전하던 기자.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는 안절부절하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데요. 가족이 있는 집에 도둑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당황한 기자는 스튜디오 진행자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며 빨리 경찰차를 보내달라고 간청한 뒤 시청자에게 사과 후 현장을 떠났는데요.
급기 1시간 후 40km 떨어진 자신의 집 앞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은 기자. 도둑이 휩쓸고 간 집은 난장판이 됐고요. 현금과 딸의 물건까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다면서 아르헨티나의 열악한 치안 상황을 지적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숨이 붙어있던 생후 5개월 미숙아를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를 뻔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어 장례식 전에 살아난 아기입니다. 산채로 장례를 치를 뻔했다가 심장이 뛰어 살아난 기적의 아기는 지난해 말 체중 1kg으로 브라질 북부 혼도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아기 엄마는 극심한 복통에 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임신 5개월이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 길로 집에 와서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료진의 도움 없이 아기를 낳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료진은 아기가 죽었다는 사산 선고를 내렸다고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업체 직원이 아기를 땅에 묻기 직전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놀란 장의사는 부랴부랴 아기를 품에 안고 의료진에게 달려갔고 현재 이 아기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에서 치료 중인데요. 산모와 가족들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또 살아있는 아이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의료진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밖에 두었던 반려거북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아찔할까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한에 얼어버린 거북 해동안이 되살아나. 단단한 얼음에 둘러싸인 거북이가 죽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건데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파에 어항을 밖에 내놨다가 그대로 꽝꽝 얼어붙은 겁니다. 당시 허난성의 기온은 영하 2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졌다는데요. 놀란 주인은 녀석들을 살리기 위해 따뜻한 곳으로 옮겨 얼어버린 거북이들을 해동시켰고요. 다행히 얼음이 녹자 물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거북이 살아서 다행이라면서도 어항을 밖에 내놓은 주인의 부주의함을 지적했는데요. 북미에 흔한 비단거북도 겨울에 연못바닥에 파묻혀 겨울잠에 들면 몸이 얼더라도 얼음이 녹으면 다시 멀쩡하게 살아난다고 하네요. 아랍의 한 하늘 위로 찌르레기 때 환상적인 군무가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마술사까지 감탄한 진기한 광경이 포착됐다는데요. 보실까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휘어진 숟가락처럼 비행, 유리결로도 감탄한 새떼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새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지면서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자, 그 순간 휘어진 숟가락 모양으로 날아가는 장관. 보세요. 마치 설탕을 가득 올린 듯한 모습이죠. 진기한 이 광경은 이스라엘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엘버트 캐셔트가 요르단 계곡에 갔다가 순간 포착해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겁니다. 당시 그는 이른 아침 조류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겨울철 새인 찌르레기 무리를 만났고 5-6시간 동안 녀석들을 관찰하던 바로 그때 휘어진 숟가락 모양으로 하늘을 수놓은 모습을 보고 셔터를 눌렀다는데요. 1970에서 80년대 숟가락 구부리기 묘기로 유명세를 떨친 이스라엘 마술사 유리 갤러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이라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